야, 저 여자 밤에 다른 데도 간다더라. 반찬 가게 끝나면 남자들 차에 같이 타는 거 봤대. 사람들 앞에선 대수롭지 않게 들은 척했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함께 파크골프 다니던 박인수가 조용히 내 옆에 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태수야, 혹시 그 반찬 가게 아줌마랑 친해지는 거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 나 그냥 매주 몇 번 반찬 사러 갈 뿐이야. 그날 이후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 앞에서 멀찍이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 이름은 이태수, 69살. 시내버스 기사로 35년을 달리다가 7년 전 퇴직했습니다. 마누라는 5년 전에 먼저 갔고 딸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결혼해서 연락은 뜸합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해졌죠.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 듣고 가끔 동네 체육공원 걷고 저녁이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내 삶의 유일하게 맛이란 걸 다시 느끼게 해준 곳이 바로 집 근처 골목 안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주인 여자는 정미란 씨, 58살. 머리는 늘 단정하게 묶었고 가게 안은 늘 깨끗했습니다. 별말 없지만 오늘은 이거 맛있게 무쳤어요. 그런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곤 했죠. 누군가에게 반찬을 사는 게 아니라 위로를 산다는 말,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이 들어 다시 시작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힘이 됩니다. 그날도 별다른 일정 없이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나오다가 그 반찬 가게 앞에 또 발이 멈췄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정미란 씨는 무채를 조물조물 무치고 있었죠. 햇살이 가게 안쪽까지 들어와 그녀의 옆 얼굴에 고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괜히 서성이며 문가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설까 하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깻잎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녀는 날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말은 안 했는데도 내 기억을 해주었다는 사실 하나가 그날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이 나이 돼서 처음 알았어요. 그럼 깻잎이랑 오이지 조금 주세요. 그리고 저 저녁으로 된장찌개 하려는데 두부도 있나요? 있죠. 오늘 아침에 들여놨어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녀는 손에 장갑을 끼고 두부를 조심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반찬 몇 가지가 채워지고 그걸 들고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유 없이 두어 번씩 가게에 들르고 괜히 국물 맛이나 물어보며 말을 붙였습니다. 하루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뭐 하며 지내세요? 한가하시면 근처 공원 산책길 좋아요. 그 말이 며칠이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괜히 혼자 상상도 했죠. 같이 걸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그 박인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밤에 다른 데도 간다더라. 가게 앞에서 웃는 그녀를 보면서도 어딘가 가면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내가 본 건 그냥 표면일 뿐이고 다른 얼굴이 있을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못났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다가도 한 번 꽂힌 의심은 눈길 하나에도 그림자를 씌우게 만드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별일도 없었는데 하루 종일 손에 뭐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또 반찬 가게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오후 5시 무렵. 가게 안엔 손님이 없었고 정미란 씨는 작은 선풍기 앞에 앉아 청국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더운데요. 시원한 거라도 드릴까요? 냉장고에 매실차 있어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건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란 씨는 이 가게 말고도 일하세요?
말이 나가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한 말을 꺼냈다는 걸 직감했죠. 그녀는 손을 멈추고 날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그런 말이 좀 있어서요. 밤에 어딜 간다거나 뭐 그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서서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어르신 입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조용했지만 그 말엔 분명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해 말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헛소문 퍼지는 게 싫어서. 그녀는 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오늘은 가게 일찍 닫을게요. 그 말은 곧 나와의 대화도 닫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녀는 내게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정갈했고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단지 세상의 말 한 줄로 의심했고 결국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돌아서는 내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만 돌린 채 청소기를 돌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더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그녀의 마지막 말, 이제 가주세요. 그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다. 결국 아침이 밝자마자 다시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쉽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줄이 내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반찬 가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같은 메모만 붙어 있는 가게 문 앞에 서 있다 보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처음으로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괜히 동네 어르신 몇 분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 미란 씨 요즘 연락되시는 분 있나요? 아, 그 반찬 가게. 글쎄, 혼자 사시는 분이니 어디 편찮으신 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걸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흔한 말 한 줄 앞에서 내가 믿고 있던 마음은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 문 앞을 서성이며 후회만 되풀이하던 어느 저녁, 문득 그녀가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동네 외곽 임대 아파트 살아요. 걸어서 15분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두워지기 전 동네 외곽 아파트 단지를 무작정 향했습니다.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단서 하나에 기대어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차례대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정미란 씨라는 분 사세요?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분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피했습니다. 해는 지고 마음도 지쳐갈 무렵 아파트 벤치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려던 그때 혹시 이태수 씨죠?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란 씨였습니다. 핑크색 카디건에 장바구니를 들고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사이 그녀의 눈가는 더 깊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란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럴 분 아니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그녀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작은 방 2개짜리 임대 아파트,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 창가엔 화분 하나,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엔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는 동안 나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탁자 위의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어요. 며칠 전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그녀는 조심스레 차를 내왔습니다. 컵 사이로 나는 뜨거운 김에 그녀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가게 문 안 여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 동네 어르신들께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녀는 내 말을 듣더니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태수 씨가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제가 상처받은 건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기대고 있었던 사람한테 그런 시선을 받았다는 게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그녀의 하루, 그녀의 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녀가 조금씩 열고 있던 마음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본 미란 씨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생긴 이유 사실 없진 않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없다고는 못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를 도망가지 않고 듣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연락도 뜸하고 서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살이 되기 전 심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2번이나 했죠. 그때 병원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가게로는 도저히 안 됐어요. 반찬 팔아봤자 하루에 몇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았고요. 그 말에 그녀가 얼마나 버텨내야 했을지를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밤에 지인들 모임에서 술상 도와주는 일 있다고 했죠. 술만 따르면 된다고, 시급도 좋고 부담은 없을 거라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힘이 들어가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계속 밀렸고 아들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몇 번 갔어요. 손님 접대 같은 자리였죠. 술 따르고 웃는 얼굴하고 얘기 좀 들어주고 그게 전부였어요. 몸을 팔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실 하나를 담담하게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낮에는 반찬가게 주인, 밤에는 뭐 그런 여자로 불렸어요. 그녀의 눈에 오랜 시간 꾹 눌러 담아왔던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앉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자리도 다 끊었고 그런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이름 앞엔 소문이 먼저 따라붙더군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태수 씨가 그런 말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찻잔 옆에 손끝만 닿을 듯 말 듯 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건 소문이었고 오늘 들은 건 진심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체육공원을 혼자 걷던 내가
이젠 정미란 씨 아파트 앞 벤치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가디건을 걸친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어색해했죠. 매일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걷는 속도가 딱 제 컨디션이거든요. 그 말에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걸 보는 게 내 하루의 보람이 되었죠. 한낮에는 간단한 장보기를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거운 걸 들지 않게 먼저 바구니를 챙겼고, 그녀는 내가 고르려는 부실한 채소를 잔소리처럼 바꿔 넣곤 했습니다. 이런 건 시들었잖아요. 고구마도 이렇게 끝이 뭉툭해야 맛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늘 다정하지 않아도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반찬을 돕기도 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땐 내가 양념을 섞었고, 오이를 썰 땐 나름 칼질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놀랐죠. 태수 씨가 칼질도 하네요? 버스 기사만 35년 했지. 사람 노릇은 이제 배우는 중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 상태가 다시 나빠졌을 때는 정기 검진 날짜에 내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 혼자 가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같이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덜 지겹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다음 날 아침 내가 이미 택시를 불러놓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걸 보곤 말없이 웃으며 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혼자 병원 오는 게 제일 서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죠.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요리라곤 김치찌개밖에 못하지만 그건 좀 자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반찬 몇 개 준비해 놓을게요. 된장 깻잎이랑 어제 담근 도라지 무침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돼지고기와 두부, 대파, 마늘까지 나는 손에 들고 그녀는 고르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서자 나는 앞치마를 둘렀고 그녀는 익숙하게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고기는 너무 많이 볶지 마세요. 기름 올라오면 김치랑 섞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녀의 조언에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고 탁자 위엔 작고 정갈한 반찬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자, 미란 씨, 한번 맛 좀 봐주세요. 내가 국자를 들어 작은 그릇에 떠주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아내분이 좋아하셨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찻잔 옆에 손끝만 닿을 듯 말 듯 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건 소문이었고 오늘 들은 건 진심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체육공원을 혼자 걷던 내가 이젠 정미란 씨 아파트 앞 벤치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가디건을 걸친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는 시간,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어색해했죠. 매일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럴 때마다 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걷는 속도가 딱 제 컨디션이거든요. 그 말에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걸 보는 게 내 하루의 보람이 되었죠. 한낮에는 간단한 장보기를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거운 걸 들지 않게 먼저 바구니를 챙겼고, 그녀는 내가 고르려는 부실한 채소를 잔소리처럼 바꿔 넣곤 했습니다. 이런 건 시들었잖아요. 고구마도 이렇게 끝이 뭉툭해야 맛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늘 다정하지 않아도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반찬을 돕기도 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땐 내가 양념을 섞었고, 오이를 썰 땐 나름 칼질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놀랐죠. 태수 씨가 칼질도 하네요? 버스 기사만 35년 했지. 사람 노릇은 이제 배우는 중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 상태가 다시 나빠졌을 때는 정기 검진 날짜에 내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 혼자 가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같이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덜 지겹잖아요. 나는 멈칫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 그 사람 아플 때 배운 거예요. 그땐 밥 짓는 법도 몰랐는데 정미란 씨는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지금의 진심을 읽은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 키울 땐 밥은 허겁지겁. 제대로 앉아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조용한 대화 하나하나가 내겐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서로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에서 웃음이 터졌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단순한 친절이나 연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삶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엔 어스름한 노을이 내려앉았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미란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모습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예, 짧은 대답 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감정이 자꾸 생깁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요? 그녀의 말에 쑥스러움에 웃음이 났습니다.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괜히 앞에서 지켜주고 싶고, 그런 거요.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함이 스쳐 지나가고, 이내 눈빛이 고요해졌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셨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감춘 채 계속 지내는 게 오히려 더 미안할 것 같아서 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심이 엇나갈까 두려웠거든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울렸습니다. 요즘 제가 다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혼자 먹는 밥이 서럽지 않고 그녀는 눈을 마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 씨 덕분이에요. 나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다른 조건 필요 없이 그냥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면 어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된 마음이 이제야 말로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주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 산책도, 점심 반찬 준비도, 저녁에 한 잔 술도 그 모든 순간이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란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 이렇게 서로 오가느니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이요? 뭐, 꼭 종이 한 장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도 따뜻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진심으로 들리네요. 미란 씨가 해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작은 임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식탁에 두 사람의 수저가 놓였고
거실엔 함께 씻는 실내와 두 켤레가 나란히 놓였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평온을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도 없던 내 딸이 소문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같이 산다면서요? 소문이 안 좋던데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 내가 본 사람이 더 진짜다. 딸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실망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란 씨는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저 때문에 또 마음 쓰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엔 세상에 대한 분노도, 오랜 외로움도, 그리고 안도의 감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소문도 눈총도 없는 곳에서 그저 두 사람의 이름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바닷가를 함께 걷고 간이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 한 냄비를 놓고 웃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라 서툴고 두려운 순간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세상 누구보다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사랑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족 때문에, 세상 눈치 때문에 마음을 누르고 계시다면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다고요. 우리는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두 사람이 증명하듯이요. 여러분 삶에도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다시 사랑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